JJ 팝콘 토크. 안녕하세요. JJ 팝콘 토크의 제이미입니다. 네, 오늘은 스펜서라는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펜서라는 영화는 다이애나 황태자비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자전적인 작품은 아니고 사실에 바탕을 뒀지만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91년 12월 크리스마스 연휴를 배경으로 하거든요. 요 일은 실제로 일어났던 것이 아니지만 사실에 뿌리를 두고 진실에 가깝게 접근을 한 그런 영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만들어지는 동안 다이애나비 역할을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맡아서 굉장히 화제가 많이 됐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 배우의 연기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다이애나비 역할에는 잘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리고 많은 내용이 공개가 되진 않았었지만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다이애나비의 역할을 하면서 그 메이크업과 의상을 다 갖춰 입은 상태로 찍은 홍보용 스틸들이 공개가 돼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모았었고, 그리고 이 영화에 대한 그런 흥미도 많이 사람들이 느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얘기가 회자가 많이 됐던 그런 작품인데 드디어 지난 11월 5일 날 미국에서 개봉을 했죠. 한국에서는 아직 개봉 일정이 잡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마도 조만간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통해서 벌써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라가야지 된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됐어요. 이런 날이 올 줄은 저도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영화에서 너무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후보에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잘하면 우승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러면은 스펜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은 다이애나비가 사망하기 6년 전이죠. 아직 찰스 황태자랑 결혼한 상태에서 이혼하기 바로 직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991년 12월 크리스마스 연휴 3일 동안 벌어지는 일을 그렸습니다. 연휴 기간이라서 팔리스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여왕의 소유지 중에 하나인 샌드링햄이라는 그런 저택에서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요 3일 동안 다이애나비가 찰스 황태자가 바람을 피는 것 때문에 타블로이드 잡지에 계속 보도가 되는 상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려야지 될지 심각하게 고민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데, 그런 모습들을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굉장히 잘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연출력과 또 그 카메라 감독의 능력도 또 더해지는데, 연출을 맡은 파블로 라라인 감독은 2016년에 제키라는 영화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제클린 케네디 오너시스에 대해서 다룬 영화였거든요. 두 작품이 좀 상통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어려움에 처한 공주님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일치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지만 영화 자체는 굉장히 느낌상 상당히 다른 영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촬영을 맡은 클레어 마손 때문이기도 한데,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촬영 감독은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 그리고 호수의 이방인, 그리고 뿌띠마망을 촬영을 한 그 감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스펜서에서도 역시 그런 감성이 느껴지거든요. 과거 작품들에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섬세함을 잘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 웍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또 음악을 자니 그린우드가 담당을 했어요. 자니 그린우드는 레디오헤드라는 그룹에서 리드 기타리스트이기도 하고 이제 키보디스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워낙 오랫동안 영화 사운드트랙을 담당을 하는 음악가로도 활동을 해왔었는데 과거에도 이제 Phantom Thread나 You Were Never Really Here, The Master라는 작품들에도 참여를 했었고 조금 있으면 또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는 The Power of the Dog라는 작품에서도 또 스코어를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연출, 촬영, 그리고 음악까지 이제 3박자가 다 맞춰진 상태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가 더해지니까 이 작품 진짜 장난 아니게 잘 된 작품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빨리 보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회자가 많이 되는 작품은 결국 한국에도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아무리 작은 작품이라고 그래도. 솔직히 요즘에는 뭐 마블 영화나 뭐 기타 다른 액션 영화들이 1억 달러 이상씩 예산을 들여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영화에 비하면은 이 스펜서라는 영화는 진짜 독립영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제작 비용은 2천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개봉한 이터널스의 경우에는 스펜서랑 같은 주에 개봉을 했거든요. 11월 5일날. 이 영화의 경우에는 2억 달러의 예산을 가지고 제작이 됐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진짜 2천만 달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되겠죠. 하지만 작품상으로 보게 된다면 이 스펜서가 훨씬 더 호평을 받고 있고 그리고 본 사람은 적지만 상당히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저도 포함이 되고요. 크리스마스 연휴 3일 동안에 이 왕실 가족들 그리고 자신을 늘상 지켜보는 저택에서 수발을 드는 사람들한테 압박을 받으면서 다이애나비가 정신적으로 이제 괴로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보다 보면은 영상은 굉장히 꿈 같기도 하고 약간은 동화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분위기가 나다가 또 연기와 연출을 여기다 같이 가미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판타지적인 이미지에서 또 심리적인 호러 미스터리나 스릴러처럼 변하기도 하고 유령이 나오는 이제 고스트 스토리처럼 보이기도 할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오갈 데 없는 한 여성의 생존기를 그리는 영화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느낌을 주는 작품인데 이렇게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연출을 맡은 파블로 라라인이 굉장히 디테일에 충실하게 연출을 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이애나비가 찰스 황태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는 동안에 음식을 잘 먹지를 못해요. 식사를 잘 못해서 먹기만 하면은 계속 화장실로 달려가서 손가락을 넣어서 일부러 다 토해내고 그러는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는 섭식 장애라고 하던데 이런 식의 이링 디스오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표현을 할 때 진짜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일부러 토하게 하고 그러는 장면도 잠깐 보이기는 하지만 초반부에 이제 다이애나비가 화장실에서 나온 다음에 손을 닦는 장면들이 있어요. 손을 닦을 때 토할 때 사용을 주로 하는 손가락이겠죠. 두 손가락을 굉장히 열심히 닦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손톱 밑까지 열심히 닦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런 세심한 연출 방식이 캐릭터의 깊이를 더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사가 별로 없어도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캐릭터가 잘 묘사된다고 생각하고 이 영화를 보면서 밖으로나 안으로나 안심할 수 있는 곳이 없고 이제 정붙일 곳이 없는 이 한 여성이 일종의 이제 가족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연휴라고 계속 나오는 연애 음식이 되겠죠. 연애 음식이나 아니면은 식사별로 갈아입을 수 있는 드레스들이 다 준비가 돼 있지만 이런 것들이 거의 무기화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다이애나비를
괴롭히기 위한 무기화가 됐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긴 하지만 왜 다이애나 비가 먹지 못하는지, 그 자리를 왜 불편해하는지, 그 드레스를 왜 입기 싫어하는지, 그리고 찰스 황태자가 선물로 준 진주 목걸이를 왜 하기 싫은지, 그리고 그 진주 목걸이가 왜 족쇄처럼 느껴지는지, 그런 게 대사 없이 그냥 연기력으로, 연출력으로 다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살펴보면서 여지까지는 다이애나 비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공주님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스펜서라는 작품을 보고 난 다음에는 한 여성으로 그냥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외롭고 무섭고 슬펐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주변에도 이렇게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괴로움을 겪었던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애나 비를 진짜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있게 된 기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다이애나 비가 유일하게 솔직하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인물들이 2명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음식을 오랫동안 요리를 해줬던 셰프 데런이라는 캐릭터가 있고, 션 해리스가 연기를 했죠. 그리고 자신의 의상을 담당을 해줬던 드레서 매기라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셀리 허킨스가 연기를 하는데, 이 두 캐릭터와의 대화 내용을 보면서 평범하고 진실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황실에서의 생활이 진짜 어려웠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데런을 연기한 션 해리스하고 매기를 연기한 셀리 허킨스도 원래 연기를 잘하는 배우이기는 하지만 이 스펜서에서는 대단한 연기력을 보여줍니다. 이 내공이 뿜뿜 보인다고는 할까요? 극중 음악에 대해서 초반에 조금 말씀을 드렸었는데, 쟈니 그린우드가 음악을 참 잘 만들긴 해요. 이게 클래식 음악을 바탕으로 했지만 중간에 재즈로 바뀌기도 하면서 좀 멜로드라마적인 요소가 보이다가 또 프리폼 재즈 스타일로 가서 클래식 음악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포근함과 안정감에서 자꾸 이제 사람들을 밸런스를 깨트리는 듯한 그런 효과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다이애나의 심리 상태를 음악으로도 잘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크루시픽스라는 음악이 있는데 이것은 또 합시 코드를 사용해서 바로크풍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음악인데, 이런 황실 안에서 느끼는 숨막힘을 잘 표현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펜서가 개봉하기 전에 트레일러가 나왔었는데, 이 트레일러에는 스칼라 앤드 콜라시니 브라더스의 Perfect Day라는 노래가 또 나오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잘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극 중에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다이애나 비의 이미지와 잘 부합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었지만, 솔직히 말해서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다이애나 비랑 비슷하게 생기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헤어스타일을 비슷하게 하고 옷을 비슷하게 입는다고 그래도 다이애나 비를 흉내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으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텐데, 액센트도 굉장히 훌륭했고, 그리고 바디 랭귀지나 무슨 제스처나 아니면 대사 전달을 할 때 다이애나 비를 흉내낸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적응을 못해서 한 몇 분 동안은 이게 뭘까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금세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기를 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지 않고 다이애나 비의 이야기를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빠져들게 만들었거든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진짜 많은 노력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전에 크리스틴 스튜어트의 연기력을 칭찬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영화에서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이외에도 메이저 알리스타 그레고리 역할을 맡았던 티모시 스펄이나 데런 역할의 션 해리스, 매기 역할의 셀리 허킨스도 연기력이 엄청났었고요. 그리고 다이애나 비의 두 아들이죠. 윌리엄하고 해리 역할을 맡은 아역 배우들도 크리스틴 스튜어트하고 굉장히
굉장히 합이 잘 맞았어요. 그래서 잠시나마 두 아들과 같이 있을 때 다이애나비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스치듯이라도 볼 수 있어서 그런 점에서 좋았었고, 마지막에 이제 두 아들과 같이 오픈카를 타고 거의 탈출하듯이 크리스마스 연휴장을 빠져나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다이애나비가 6년 후에는 사망을 한다는 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영화의 그 순간만큼은 좀 희망적인 마지막을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를 찾아서 다이애나비가 큰 결심을 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기쁨과 슬픔이 공존을 하는 그런 엔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스펜서라는 작품은 3일이라는 짧은 기간과 이 한정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뤘지만, 다이애나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습득했던 그런 다이애나비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이 영화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더 깊이가 있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 정보가 없이 봤을 때도 작품성이 괜찮다는 것은 모두가 느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작품은 지금 요즘 제작되는 블록버스터 영화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비용이 들어간 작품인데, 그렇지만 그 돈이 모두 이 작품 안에 잘 사용이 됐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스펜서는 라튼 토마토에서 86%의 토마토 미터를 기록을 해서 이제 신선도를 얻게 됐고요. 그리고 어디언스 스코어에서 낮네요. 오디언스 스코어는 51%. 그러니까 이 작품은 어떻게 보면은 늘상 뭐 대사가 많고 어느 정도의 액션을 바라고 좀 기존 방식의 그런 드라마틱한 요소를 원하는 분들이 본다면은 진짜 재미없고 따분한 영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디언스 스코어가 이렇게 낮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은 재미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51%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IMDb에서의 오디언스 스코어는 10점 만점에서 7.1. 여기는 또 높네요. 그래서 이 영화를 또 보고 싶으신 분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별점을 주신 것 같은데, 여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IMDb와 함께 또 메타스코어를 보면은 요거는 평론가들의 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78점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78점, 86%. 그래서 이 영화는 평도 잘 받았고, 그리고 연기 면에 대해서도 호평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오스카 후보로도 충분히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잘하면은 감독이나 촬영 감독, 또 음악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의상 디자인 쪽도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보시면은 예전에 다이애나비가 입었었던 것 같은 그런 의상들을 입고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의상들을 보시는 재미도 굉장히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펜서의 포스터를 보시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얼굴을 보이지 않고 어디에 기대서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요거는 영화를 보시면은 이게 무슨 장면인지 아실 거고 굉장히 가슴이 아픈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스펜서에 대한 팝콘 지수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4점 만점에서 3.5점을 주겠습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잘 봤고요. 그리고 솔직히 막 울컥울컥 하는 장면들도 있고 거의 울 뻔한 장면들도 있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감동을 받은 영화를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상당히 좋네요. 스펜서라는 영화 꼭 기억해 주시고요. 한국에서 개봉을 하게 되면은 되도록이면은 극장에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극장 가시기 조금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뭐 어떻게라든지 보실 수 있는 포맷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작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